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진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한 달 만에 최초로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내용만 보고 있으면 뭐가 크게 달라진 거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밀어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덕분에 트럼프 리딩방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이제부터 미국 주식 사야 될 걸 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시죠. 다우지수 0.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장 오늘 좋았구나라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3% 넘게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어제 3%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7.8%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12%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금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얻게 되는 팔란티어의 흐름이었습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성장주, 중소형주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고요. 덕분에 나스닥이 1% 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상승한 가운데 자 일단 이렇게 모두 빨갛게 만든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국과 영국의 합의안 타결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이고 완전한 협정을 체결했다. 포괄적이고 완전하다. 뭔가 그냥 좋은 의미 갖고 있는 건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내용이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멋지게 좀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낸 가운데 영국과 어떤 협상 합의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관세를 줄여줬습니다. 근데 또 애매해요. 10만 대까지는 10%로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25%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10만 대만 수출해라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우리가 그 상호 관세 숫자에 좀 매몰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품목별 관세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품목별 관세의 대표 주자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영국이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이쪽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요. 그리고 보잉 항공기를 무려 100억 달러 정도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이 두 개는 원래 없었던 건데 미국에서 완화시켜주고 없애주면서 보잉 항공기를 10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이 대단한 사업 수완이죠. 그리고 또 영국의 항공우주 부품을 미국에서 좀 우선적으로 접근할 그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 항공우주 부품을 미국에 파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뭐 미국한테 더 좋은 게 아닌가?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항공우주 라인에서 영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영국이 도대체 뭘 얻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원래 없었던 거 만들었다가 이거 없애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딱히 얻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10%의 상호관세, 그러니까 영국은 상호관세가 애초에 낮았죠. 그 10%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some will be much higher. 다른 나라들은 10%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0%가 미니멈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덕분에 미국은 이렇게 수많은 돈을 관세로 인해서 얻어가는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수완이 역시나 좋구나라는 걸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또 중국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말에 이제 스위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을 하게 되죠. 거기서 당장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뭔가 프렌들리 미팅을 기대하고 있다. 차이나와 중국 자체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한 차례 얘기를 했고요.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50%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가 145잖아요. 영국의 경우에는 애초에 10%로 낮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조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중국과 145대 125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50까지는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나왔고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요즘 다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할 것 같대. 뭐 블룸버그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라고 나오면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부인해 놓고 한 3일 뒤에 그게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부지기수했기 때문에 50%의 가능성에도 시장은 조금 웃어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국과의 얻어낸 부분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국과의 그 미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을 강하게 들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이 여전히. 근데 글로벌 최대 해운사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테리프 텐션, 관세와 관련된 긴장감이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외에 미국에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22만 8천 건 예상에 비해서 좀 낮은 숫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생각은 있고 뭐 머스크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는 좀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다시 한번 또 지울 수 있는 관세 앞으로 계속 조금씩 완화될 거고 지금 실제로 관세가 들어왔는데도 고용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면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파월은 바보다. 여기 제롬 파월이즈 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물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 둔화되지 않고 있다. 고용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만 해주면 제트 퓨얼, 제트기가 날아갈 때 필요한 그 연료처럼 쫙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파월이 투 레이트한 파월이 자꾸만 안 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걸 다시 돌려서 말하면 파월만 금리 인하해주면 제트기처럼 날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가 Buy stocks now. 지금 미국 주식을 사라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SNS에 올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계속 이런 그 앞으로 이제 타결이 될 거다. 뭐 중국과 협상도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봤을 때 이거 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주식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앞으로의 미국은 계속 이렇게 영국처럼 성과를 낼 거고 앞으로의 미국은 이제 재정 적자도 다 해소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안 사면 후회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약간 인정하기 싫지만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미국 주식 한정으로는 긍정적인 불빛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여드릴게. 비트코인이 또 10만 달러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9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서 멈춰 있었죠. 8만 4천. 그리고 또 9만 5천에서 멈춰 있었다가 오늘 다시 레벨업을 강하게 하면서 1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트기 연료만 넣어주면 금리 인하만 해주면 이제는 시장이 쫙 한번 뿜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에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될 때부터 중소형주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거의 S&P 500, 나스닥 올라오듯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특히나 러셀 2000이 아까 나스닥도 1% 수준이었는데 러셀 2000이 2% 가까이 급반등을 했던 건 비트코인, 러셀 2000 이렇게 좀 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쌍고점을 만들어서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쌍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건 이제 더 이상의 고점 트라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아 들어간다면 금값에 대해서는 이제는 약간 조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핀비즈 맵을 캡처하다가 캡처를 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어제 거를 내가 그대로 넣었나? 근데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근데 뭔가 바뀐 게 곳곳에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구글이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냈고, 그리고 어제랑 되게 똑같다고 느꼈던 게 이 헬스케어. 헬스케어 요즘 맨날 빠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일단 구글에서 어제 빠졌던 이유 기억하시죠? 애플이 이제 사파리,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이제 구글 기반의 어떤 검색이 굉장히 거의 뭐 80% 정도를 차지했는데 거기다 이제 AI 기반 검색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구글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겠구나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글이 바로 답변을 좀 올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 좀 하지 마. 누가 구글 검색을 걱정하고 있니? 막 이러면서 구글에서 좀 항변을 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되죠. 저 같아도 이제 AI로 검색을 많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점점 구글 검색의 그 파이는 작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9%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항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시대가 AI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헬스케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8일이나 9일에 아마 뭐 미국의 뭐 역사를 바꿀 뭐 엄청난 그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게 무역은 아니야, 관세는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럼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셨을 텐데 아마 이 약가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가 인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1기 때도 한 2번인가 트라이를 했다가 2번 다 좌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약가 인하 정책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그 8, 9일에 예고된 그 엄청난 발표가 그 약가 인하 정책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의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약가 인하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것도 다 보전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좀 누적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바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중고차 관련 기업이잖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중고차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카바나의 실적도 이에 호응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딱 그건 것 같아요. 관세와 관세 완화의 그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뭔가 좀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 좋은 쪽으로 시장이 좀 해석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의 분위기 확실히 좋아진 게 크게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과의 협상 합의안을 만들어낸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영국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어저께 장중에도 사실 나왔죠. 그렇죠. 영국이나 인도냐 하는데 어떻게 영국이 됐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상대적으로 영국이 좀 편안하거나 미국 입장에서 내줄 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좀 협상이 됐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주식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국이 뭘 많이 사주죠. 농산물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사고. 맞아 항공기도 사고 그래서 예. 보잉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농산물 관련된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보편 관세 일반적 10% 말고는 원래 25%는 원래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25%가 아니고 미국은 영국은 원래 10%였었어요. 맞아요. 25%를 올리지 않을 거라 생각. 그건 서프라이즈인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걔네가 영국이 자동차를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는데 연 10만 대로 한정을 해갖고 관세를 다른 나라 25%가 아니고 10%인가 이렇게 낮추는 거. 그것이 파지티브한 거이죠. 그다음에 뭐 철강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예. 특수관계. 예. 이 이슈는 뭐냐면 그 특수관계가 다른 나라도 특수관계인지는 아, 모르고 이제 오늘 장이 많이 올라가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빠지는 거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 그 임팩트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예. 중국하고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더 올랐으면 중국계 확인되고 나서 뭐 2, 3% 오를 수도 있고 중국에 실망하면은 뭐 올라간 거 다시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에서 오늘은 어쨌든 증시의 순풍은 영국 관세 합의였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을 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내일부터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더 기대감 내지는 경계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멈췄다라고 좀 보일 수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뭐 그 정도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 올랐죠. 테슬라, GM 이런 게 올랐고 테슬라는 또 뭐 뭡니까 그거 저기 로보택시 관련되는 무슨 특허 신청이 너무 브로드에서 그 리젝트 당했거든요. 리젝트 지금 이게 더 크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뭐 60몇 프로인가 80몇 프로인가 먼스 YOY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관세 이렇게 낮춰주고 하면 영국에서 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잉하고 테슬라, 자동차 GM 요 정도 오르는 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팔란티아도 있고 암홀딩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제약은 얘기했던 것 같았고 이렇게 오르면은 상대적으로는 필수 소비자가 못 가죠. 필수 못 가니까 월마트, P&G 이런 것들이 이익 실현이 있고 암은 특별히 다 오르는데 암은 휴대폰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애매하니까는 바로 빼잖아요. 6%. 예. 뭐 실제 좋아도 팔란티아 그저께 12% 빠졌는데. 그렇죠. 근데 펀더멘털이 괜찮이 올라옵니다. 팔란티아 보세요. 12% 빠지면 오늘 어저께 해서 오늘 7%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좋은 주식은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쪽에 헤게모니가 있고 해자가 있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관세 외부적인 있으나 되면은 결국 펀더멘털로 하는 거예요. 팔란티아 가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거 애플도 좀 덜 올라온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암 같은 경우도 휴대폰 관련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는 영향이 있다 보는 거는 그거는 하드웨어 리레이트된 거는 오르더라도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고 이러는 거죠. 아까 잘 말씀하신 데 구글 같은 것도 반발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게 10년 뒤에 올지 모른다면 주가를 뭐 10년 뒤에 올 것까지 그러면 3년 버티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네이버도 실질적 영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색을 갑자기 네이버를 안 하겠어요?라고 보지만은 젊은이들은 저기 우리 딸도 그렇고 하지만 30 이렇게 얘기하면은 검색을 네이버로 안 해요. 저도 네이버를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해요. 예. 근데 그게 앞날이 5년, 10년 걸릴지 모르니까 천천히 내려가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주가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 빠지고 2% 올라가면 올라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AI도 이렇게 아까 다른 얘기 복습합니다만 AI도 수혜가 보이는 거예요. AI 가격이 내려가니까 AI 그 인프라가 내려가니까 활용하는 측면 소프트웨어라든지 헤게모니가 있는 건 가는 거고 나쁠 게 없죠. 하드웨어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관세도 영향이 있으면은 모두 하드웨어 먼저 맞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는 좀 이따 맞고 그러면 이제
쏠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한국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그냥 조선 방산 쪽에 에즈오브 나와 하는 건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관세 협상이 초반부터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쪽 중심을 했던 거 조방전에 이 실현이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as of yesterday. 예, 어제까지 좀 반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뭐 2차 전지가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미국의 제약바이오만큼의 영향을 안 받죠. 안 받죠. 약간 영향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라이선스 해주는 거니까 좀 다르다고 해서 그저께 빠지고 어저께 반대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럼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아주 힘있게 못 가면은 결국은 반도체 AI vs 조방면이에요. 이 싸움에서 새 정권 나올 때까지 눈치 보는데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찌끔찌끔 올라는 가는데 팔고 나면 올라가는데 또 살라고 보면 또 막 내려오지 않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은 파지티브하지만 1%밖에 안 오른 거는 안 오른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적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영국과의 아까 그 스페셜한 관계, 특정한 관계, 미국이 워낙에 그 역사적으로 영국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상호관세도 10%밖에 부과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으로 그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주말에 뭔가 좀 협상을 도출하지 않을까,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중국? 그것도 시장에서는 이미 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죠. 그 기사를 50%가 찾아보세요. 나오더라고요. 2주 전에 나왔고 오늘도 지금 10시간 전에 나온 게 50% 이하. 혹시 원래는 살짝 사람들 마음 쓰는 전문가들은 한 35%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가는 풀리 반영된 건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중국도 경제가 4월달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미국에 차이신? 비슷한 거, 예, 차이신 49점에서 안 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쪼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을 나갈 때 그렇게 위크해 보이면 약해 보이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위크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시작하기 전부터 낮춰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어당긴 거예요. 이해관계가 거기서 맞았다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2일 날 그 관세 무가 145, 125% 하기 전에 주가 레벨을 이미 다 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반도체 주가가 올라와서 반도체조차도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50%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까지 안 내려가면은 이거 주가 내려갑니다. 100%. 그렇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기사 다 찍었는데 검색 나왔는데 50%도 50%가 안 되고 70% 의미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 이슈라는 거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위크해 보이기 싫어서 뭐 했던 간에 경제에 쪼달림을 받고 있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공통 분화가 됐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하드볼, 세게 나갈지 아니면 진짜 미국이 트럼프가 뭘 요구하는지 얼굴 맞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테이블 한번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으로 1차 라운드가 끝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기대 심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얼추 이제 그 인도군 뭐다 반대서 한 거의 한 90% 반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주식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좀 특수하죠. 정부가 좀 애매한 상태에 몇 주 사이에 좀 확 바뀔 수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측근 중에 하나인 김현정 옛날에 그 외교에 계시던 분 통상 협상 전문가라고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단독으로. 그래서 백악관 관련해서 만났다고 보도를 스스로 이재명 측근 그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오늘 기사 보세요. 그건 뭐냐 벌써 이제 그 시간을 넣어더라. 7월 너무 촉박하다.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더라도 준비하고 하는데 7월 이전에 어떻게 협상합니까? 뭐 준비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 넘어갔다 그래서 미리 대통령 아직 선하기도 전에 미리 이제는 그 긴박성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거 있으니까 우리 주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EWY인가 우리나라 미국 주식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빠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삼성전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우리나라 한국개발원인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거의 0% 수렴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뒤를 봤더라고요.
그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라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굉장한 허들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중국이 50% 관세 따라가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미국, 중국 주가가 오를까요? 원래는 당연히 미국, 중국이 올라야 되는 거 그게 오르는 아니에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똑같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는 잠재 성장들이 지금 완전히 저세상을 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그 계엄 사태 그런 사태 이후로 지금 여러 혼돈이 왔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럴 가는 코스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준비 안 되면은 미국, 중국, 유럽은 이렇게 완화되는 순간에 걔네가 5% 오를 때 우리는 0% 오르거나 한 2% 끼켜 오르는 거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다행이시네요. 확률이 다시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일단은 1,400 1,400 얼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고민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과연 50%냐 30%냐, 언제 얼마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 낙폭 과제를 살 것이냐, 펀더멘트 살 것이냐, 그 고민만 미국 중국에서 하면 되고, 한국은 어떨 것이냐, 넘버를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다. 어저께 APR 같은 주식 같은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PER이 20배인데 15배인데 실적이 잘 나면 그럼 실적 위주로 갈 것인지, 화장품 아니면 진짜 조방부만 붙들고 있을 것인지, 반도체가 언젠가 회복될 것이 할 것인지,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통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인식하시고 저를 발표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아까 그런 쪽인 거, 그다음에 회복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좀 있는데, 거기도 상대적으로는 애플하고 구글이 덜 오르거나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팔란티가 오른 거 보세요. 예, 펀더멘트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2% 빠졌을 때가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쵸.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은 한 3개월, 6개월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팔란티였어요. 밸류가 비싸다는 35배, 150배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보면 한국도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넘버가 잠깐 다소 넘치더라도 그걸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매크로에 관련되고 관세 관련되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관련돼서 묶여 있는 주식은 단발성으로는 뭐 이제 6월 선거 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판 생각해봐야 된다. 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 얘기가 거의 90%는 해결되는 걸로 주가는 반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중국과의 관세가 지금 미국이 125 그리고 중국이 145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 말부터 오늘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갈 건데 시장 일각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50% 정도까지 낮춰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고, 이거 뭐 정부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요즘 그래요. 어딘가에서 보도가 먼저 나오고 정부에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 2, 3일 뒤에 그게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0%까지 내려가는 걸 반영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번 주말에 그 50%까지 안 내려갔을 경우, 그러면 또 시장은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주식 얘기는 뭐 많이 해주셨으니까. 영국 주식도 어제 오늘 빠졌습니다. 영국 주식도요? 오늘 가다가 20일 나왔어요. 뭔가 실망감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만큼 많이 반영했으니까? 셀드 뉴스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영국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영국 걸 반영해서 오버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미국이 어쨌든 오늘 아니죠. 나스닥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 건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죠. 팔란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오른 게 잘 보세요. 아까 카바나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인플레 우려가 반영돼서 오히려 오른 거예요. 맞죠. 네. 4% 시작한 10% 올랐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은 미국도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라온 게 나스닥하고 반도체는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우하고 S&P, 그러니까 다우가 포함된 건 별로 안 올랐죠. 0.6%. 맞아요. S&P 500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5,600, 5,700이 목이다는 게 EPS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한 22배 이상 안 찌면 5,700, 800이 굉장히 허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무릎 꿇는 거 아니더라도 협상에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드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나중에 내려가서 사더라도 뭘 살 것인지 고민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5,600이 6,100으로 간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뭘 사느냐가 그건 제일 중요해요. 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싸더라도 방향성이 다 탄탄하게 낫지. 싼 거로 따지면 메타도 싸고 구글이 더 싸요. 그렇죠. 구글이 17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4배고 애플도 28배로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25배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 안 사냐? 이거 생각하시세요. 미국을 산다면 그런 거 사야 되는 거고 오히려 높은 베이스로 사야 되는 거예요. 낮은 베이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기억해 보면 뭐 계속 낙폭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덧 지금 한 달 지난 사이에 그 낙폭은 다 메꿨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계속 하락하고 최근에 그 밑에 있을 때는 낙폭과 대주를 사는 게 맞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다 제로 베이스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계속 더 싼 거를 찾을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구글을 살 것이냐, 팔란티어를 살 것이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선택지는 팔란티어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관세 영향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계속 나아질 수 있고 시장에서 사랑받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압축해 가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다음 주 전략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실적 시즌에 뭐 다 끝나갔기 때문에 예. 소강 상태일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에서 중국 주말에 있는 것 그게 거의 도배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없고요. 조금 침착하게 개별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하는 리포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오늘은 다른 이슈 때문에 뭉쳤습니다만 요즘에 우버라든지 다른 주가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보택시의 경쟁력, 실질적인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자동차 쪽에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기 그 영국은 철강 관세 없애주고 그렇죠. 자동차 25, 10%였으니까. 그럼 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상호 관세 일본하고 하는 거. 다른 나라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도 그러면 똑같이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는 15%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관련되는 거하고 일부 좀 뎁스한 리포트가 5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준비해서. 그래서 좀 차분하게 펀더멘털을 보면서 중국 소식 기다리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으로 펀더멘털이 EPS가 S&P 500이 250불, 260불 사이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곱하기 24배는 좀 심하거든요. 24배면 5,800, 900이에요. 그게 한계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라면 상당히 그런 정도를 염두해 두면서 개별 정보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지는 뭐 이미 말씀해 주셨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그 뭐 혹시라도 지금 주말 사이에 중국이랑 그러면 완전히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기대하면 안 되는 오늘 거죠. 베팅한다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장기화 되는 거죠. 한술에 아니 이제 오래만 왔는데 어떻게 스콧 베세트를 만나다 보니까 중국이 양보할 것 같아. 우리 합의하자. 대통령 가고 시진핑 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 날짜를 잡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된 거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50%, 30%인지 20%인지 아니면 뭘 주고받을지는 또 마지막까지 아직 그 워크 디테일을 가는 거고, 이번에는 팩트 파인딩하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고, 계속 그 전 세계 여론도 있는데 딴지 걸면은 전 세계 글로벌 리섹션을 야기시키는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온 거고, 뭐 그 정도. 서로 의견 조율 정도, 카드 조율 정도. 컨스트럭트 건설적인 뭐 대화를 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딱 왠지 그 단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건설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바로 공개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많이 지나왔잖아요. 최악의 순간들은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